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장외 시장에서의 그 쌍방울 그리고 광림 퓨처코어 아, 상장되었을 때 제가 영상을 이제 여러 번 드렸는데 장외에 와서도 뭐 특이사항 있을 경우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영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각 3사별 변화 상황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장외에서 호가라든가 또는 각 3사별로 조금씩 이제 변화 상황이 좀 있어요. 특이사항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올리겠고요. 여러분들이 비록 이제 정리매매에도 참여하지 않으시고 장외까지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사실 이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생할 걸 믿고 일리 오신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나중에 장외에서 어떤 큰 변화 상황이 생겨서 여기서 또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물러설 수는 없는 거죠. 주주 목숨 끝까지 챙겨야 될 거고요. 네, 그런 취지에서 아마 장애로 넘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뭐 특이사항이 있을 때마다 제가 정보를 드리고 그리고 도움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후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대박주도 말씀을 드리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쌍방울 강림 퓨처코어 그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하튼 제가 여러분과 끝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성원을 좀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 건과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이고 자세한 건 또는 궁금한 사항들은 텔레그램 방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도움을 좀 받으세요. 네. 쌍방울 뭐 입장, 광림 입장, 퓨처코어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쌍방울 같은 경우는 광림 퓨처코어인데 퓨처코어부터 그럼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 퓨처코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장에 있는 퓨처코어를 지금 현재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요, 뭐 여러 그 장외 사이트가 있습니다만 38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보면은 딱 한 건 나와 있네요. 희망 가격이 뭐 30원, 7만 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정리 매매 마지막 날 종가가 15원 정도였나요? 네, 그 가격보다 높죠. 근데 지금은 이 팔자호가나 사자호가들은 절대 아직까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다 아직까지는 홈에도 홈에수니까 참고만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요. 퓨처 코어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퓨처 코어 홈페이지에서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해가지고 퓨처 코어 측에서 공지사항이 하나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11월 13일에 나왔던 건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이제 기각되었을 때 공지사항을 올린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 공지사항은 그대로 홈페이지 가보시면 그대로 이제 있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본안 소송을 통해서 소송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소송에 착수했다는 건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 부분을 그래도 주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다투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안 소송을 통해서 정식 소송 절차에 착수한다고 했으니까 자, 뭐 이런 건과 관련한 소송권에 대한 어떤 기대를 좀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은 뭐 이미 뭐 정리매매 들어가서 비상장으로 갔지만 퓨처코어의 앞으로 대응 수순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 퓨처코어 같은 경우는 이 정리매매 당할 때 제가 그 캡처를 다 해놨는데요. 네, 그걸 잠깐 보시면 자 보여드린다고 한다면 여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광림 자 퓨처코어 같은 경우에 요렇게 이제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마무리가 됐죠. 정규 시장에서 이제 15원으로 마무리됐던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자 퓨처코어 같은 경우 기타 법인에서 한 700만 주 들어왔었죠. 700만 주 들어왔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기타 법인의 매수는요, 매수하고 나서 5일 이내에 공시를 지분 변화가 있으면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 건이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퓨처코어 시간외 시세도 있었습니다만은 11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이 시간외 시세는 제가 잊어버리라고 그랬죠. 네, 이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외에는 의미가 없다. 정규 시장 것만 가지고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퓨처코어 같은 경우는 사실 자, 영업 이익이 계속 발생을 3분기까지 했던 기업입니다. 단기 순손실은 낮지만 영업이익이 흑자로 된 기업이 상폐가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본금 190억 대비해서 자본 총계가 훨씬 많은 그런 정도로 이제 마무리됐던 건이니까 퓨처코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대할 구석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과정을 보고 퓨처코어와 관련된 말씀은 제가 앞으로도 드릴 거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회사의 공지사항 우리가 분명히 본 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쌍방울 같은 경우, 쌍방울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현재 장에서 호가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희망 가격이 600원 팔자가 나와 있죠. 만주 이렇게 나와 있고 사자 호가는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은 뭐 장외로 간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이 쌍방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프라임이 최대 주주지만은 아름드리가 2대 주주로 아름드리가 급작스럽게 이제 들어왔잖아요. 원영식 씨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다 쌍방울이나 광림이나 퓨처코어에 다 연관된 사람이죠. 기업 사냥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아름드리가 나중에 기타 법인을 통해서 매수가 더 들어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투자 주체별 현황을 보면 막판에 이렇게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들어왔던 거는 지분 공시가 나왔지만 막판에 들어온 기타 법인 매수 분은 이것도 사실 그 5일 내에 공시를 하면 되니까 요건에 대한 결과도 이제 조만간 나올 수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은 쌍방울은 세계 프라임이 최대 주주로 돼 있지만 한 12%대죠. 지금 현재 아름드리가 한 10% 11%대지만 지분을 만약에 기타 법인을 통해서 인수를 했다면 아름드리가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네, 아름드리가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영식 회장이 이쪽을 쌍방울로 이제 먹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킹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실 겁니다. 쌍방울의 그 최대 주주 세계 프라임이고, 자, 아름드리 코퍼레이션 여기까지 이제 공시가 다 나와 있는 거,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요 부분을 일단 잘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부분은 지금 쌍방울은 비비안의 최대 주주입니다. 비비안의 최대 주주예요. 네. 그래서 요건도 역시 다 세계 프라임 개발하고 다 엮여 있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변화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재료 나올 것도 상당히 많지 않겠나.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하튼 이런 건에 대한 그 재료가 나오면 바로바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쌍방울이 지금 현재는 비비안의 최대 주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쌍방울이 자산가치, 순자산가치가 1000억 정도인데다가 비비안을 지금 현재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비비안 차트 위에다가 오늘 이 세 종목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비비안도 주가가 위쪽으로 좀 올라왔죠? 네,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계기가 되면 비비안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여하튼 쌍방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비비안이 최대 주주가 되고 있고 또 비비안은 디모아의 2대 주주입니다. 그죠? 비비안은 디모아의 2대 주주예요. 디모아의 최대 주주는 SJ 홀딩스고
그러니까 이게 얽히설키 해가지고 쌍방울이 최정점에 있는 거예요. 맨 위쪽에 있는 겁니다. 그만큼 쌍방울은 앞으로 지금 현재는 장외로 가 있지만은 어떤 소생할 수 있는 연결고리는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쌍방울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광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디모아 쪽이 거의 이제 최대 주주권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광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 호가를 보면 뭐 의미는 없습니다. 네, 의미는 없지만 호가는 이렇게 상당히 높게 나와 있죠. 3,500원, 뭐 1,800원, 2,500원, 3,500원 팔자. 사자 호가는 없지만 그러니까 뭐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네, 지금 현재 장외 주가는 천천히 나중에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각 사별로 뭐 이를테면 M&A 건이라든가 합병건이라든가 뭐 이런 건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회생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지배 구조나 이런 것들 개선해서 아니면 실적건이 또 계속 좋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다시 상장이 어떤 빌미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장외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쌍방울이나 강림이나 퓨처코어는 장외 시장에서 상당히 핫한 종목들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건에 대한 소식 여하튼 들어오는 대로 제가 다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사실 드릴 말씀은 지금 현재 많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장외 시장에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이를테면 감자를 안 해도 되는데 뭐 감자 결정을 한다든가 그리고 나서 뭐 증자 결정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주분들이 뭐 대책이 없는 건 아니고 뭐 감자를 한다면 변경 등기 후 6개월 이내까지는 감자 무효의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증자를 만약에 한다면 뭐 신주상장 금지 가처분 소송이나 여러 가지 건에 대항 수단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추적을 하고 체크잉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소생할 것을 믿는다기보다는 길더라도 확실하게 소생하는 쪽으로 기대하시는 게 더 유리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생의 길이 뭐 길고 매우 길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냥 물러설 수는 없죠. 제가 말씀드린 순자산들이 꽤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물러설 수는 없고 주주 목숨 끝까지 챙겨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보다 빠르고 좀 더 세밀하고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께 쌍방울, 광림, 퓨처코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좀 더 세밀하게 도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되고요. 네, 쌍방울 입장, 광림 입장, 퓨처코어 입장 막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구독자 무료 혜택도 드리니까 참고사항은 참고하시고요.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이것도 말씀 잘 듣고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낼 만한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적절합니다.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 그러니까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 여러분.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 목표는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상 기간은 이제 짧으면 1개월 만에 또는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으로 여러분 4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 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좀 흔들리면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생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 네, 얘네들 차례예요. 네, 얘네들 차례입니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초기에 시동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형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바닥 상승 초기 국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뭐 1, 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이 빨간 선이 이제 외인입니다.
1, 2개월이 아니에요.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아까 그 주봉 차트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 기업이라는 거는 자꾸 인원을 구조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급건과 관련해서 최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 전지 사업까지 범위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들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 네.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뭐 10 내지 30%밖에 안 되고 현금을 무려 1,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증자라든가 뭐 12BW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요겁니다, 여러분. 요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요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